이제는 받은 만큼 내자. 네. 상속인은 10년, 그 다음에 수유자도 10년. 이런 분들에게 증여했던 거는 5년 이내 증여한 것도 합산 안 하겠다. 요건 이제 제가 봤을 때 나름 좋은 개편 제도예요. 그리고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 상속인마다 자녀가 기존에는 5천만 원 공제였는데 예. 자녀마다 5억씩 해주겠다. 상속인 이외의자의 이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오. 거기에 이제 형제 있고 그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연녀, 내연남이 나와요. 이런 분들 나오면 안 돼. 어. 근데 이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예. 상속세는 안 내고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집안 개판 납니다, 진짜. 진짜 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75년 만에 상속세가 지금 개편이 됐습니다. 자, 28년부터 적용이 되는 이 상속세 개편.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절세하면 이장원, 이장원 하면 절세. 세무사, 이 담당 세무사입니다. 이장원 세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제가 개인적으로 고마운 게 이렇게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긴급 상황이 생기면 또 표영호 TV에서 이렇게 뭔가 좀 응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연락을 와주셔가지고 너무 고맙습니다. 저 대표님 불러주시는데 예. 고마워요. 아니 지금 사실 왜냐면 가장 정확하게 잘 또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장원 세무사를 제가 또 모셨습니다. 자, 75년 만에 상속세가 지금 개편이 됐거든요.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우선은 이제 개편안이 나온 거고 예. 이제 국회를 통과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가장 네, 말씀하시죠. 통과 이거 서로 상의해서 나온 거니까 하겠죠 뭐. 우선 이제 정부안이다 보니까 예. 또 여랑 야는 또 입장이 약간은 다른데 이거는 2부에서 제가 말씀 한번 올리는 걸로 네. 하고 자, 지금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에는 상속재산이 내가 뭐 이렇게 20억이 있었다. 내가 이제 20억을 가지고 이제 혹시나 이제 제 아버지가 20억이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시면 예. 그 20억 총액으로 상속세를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은. 네. 그러니까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기점으로 계산을 했는데 네. 이제는 받은 만큼 내자. 왜냐하면 상속인들 중에서는 이제 오늘 제가 미팅한 분도 그랬어요. 예. 상속 펼쳐진 분들은 참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는데 네. 저는 안 받겠다. 미국에 계시거든요. 예. 미국에 계신 분은 안 받고 그냥 여기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 받겠다. 좋으신 분이네. 그렇죠. 또 우애가 좋으신 분들은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각자 받은 만큼만 상속세 내자. 라는 제도로 이제 개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뭐 5억 받으면 5억에 대한 것만 내고. 맞습니다. 10억 받으면 10억에 대한 내고. 이렇게 받은 대로만 내자.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전증여라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내 네. 상속인에게 증여한 거를 다 포함을 했었어요. 네. 상속인은 10년, 그 다음에 수유자도 10년, 그리고 그 외의자는 5년이었어요. 상속인 이외의자의 이제 대표적인 게 사위, 며느리, 손주. 이걸 그 외자라 그래요? 네, 맞아요. 오. 거기에 이제 형제 있고, 그 다음에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예. 내연녀, 내연남이 나와요. 이런 분들 나오면 안 돼. 내연년, 내연남은 이게 상속이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러게 됐어요. 지금까지는 이분들이 5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게 있으면 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세금 조사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내연녀한테 5억을 줬다. 예. 5억에 대한 증여세는 너가 내라고 해서 추징이 날라와요. 예.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이게 상속재산에 얹어져서 내연녀랑 전혀 상관없는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내야 돼요.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상속세는 별개니까. 근데 이 내연녀는 상속인이 아니니까 예. 상속세는 안 내고 증여세만 내는 거예요. 증여세와 상속세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증여세는 세율이 좀 더 낮을 수 있겠죠. 예. 이 내연녀가 받은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율이 20%인 거예요. 근데 상속재산이 이미 너무 많아서 이 5억 원이 얹어지니까 상속세율은 50%인 거예요. 그렇게 되지. 그러면 차액인 30%를 상속인들이 너희들이 내라. 예. 그러면 장례식장 때부터 분위기 박살납니다, 진짜. 싸우고. 싸우고 이 내연녀 누구냐. 예. 이거 장례 치르지 말자. 나는 그동안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는 끈끈한 가족이었는데 해서 그다음부터는 막 집안 개판 납니다, 진짜. 진짜 저 그런 것도 진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도 솔직하게 세무사님한테 상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많이 와요. 너무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일단 뭐 이건 내연녀는 아니다 이걸 다 떠나서 일단 세금에 관련돼서만 말씀하시죠. 그렇죠. 저는 이제 우선은 그래도 이거 내야 된다. 그렇지. 뭐 내연요금 뭐고 이거 없는 거지 세금에 대해서. 미칩니다, 미쳐. 처음에는 이제 채권자일 줄 알아요. 예. 돈 빌려줬나 보구나. 이 사람에게 돈 빌려주고 돈을 갚았나 보고. 그렇죠. 뭐 빌려주거나 갚거나 그렇죠. 뭐 모르는 사람이니까.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휴대폰을 이제 찾다가 예. 이 뭐야 대화가 이러다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님 휴대폰을 보다 보니까 네. 서로 주고받은 문자가 복잡하지 거예요. 이건 뭐 입에 담기도 좀 그런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했었는데 예. 상속인하고 수유자는 똑같이 10년 합치겠다. 근데
이게 또 파격적입니다. 사전 증여로 그 외의자, 상속인 이외의자인 방금 말했던 사위, 며느리, 손주, 형제 이런 분들에게 증여했던 거는 5년 이내 증여한 것도 합산 안 하겠다. 요건 이제 제가 봤을 때 나름 좋은 개편 제도예요. 아, 왜 좋은 개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직전에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세만 내고 끝내라. 아. 상속세까지 또 얹지 말자. 아하. 근데 이게 지금 현황에서 가끔 왜 필요하냐면 예. 제가 실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예. 아직 이제 새로운 가족의 형태긴 한데 본인이 본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셨고 이분이 결혼 안 하셨어요. 아. 그리고 자녀도 없어요. 예.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 자녀처럼 키우는 사람이 누구냐면 조카예요. 오.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조카한테 모든 걸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자기의 조카만 하는 거잖아요. 맞죠. 같이 살던 사람의 조카가 아니라 내 조카. 네, 맞습니다. 내 조카인데 그 형제랑 거의 끈끈하게 지내니까 그 형제의 자녀인 조카에게 거의 이제 자녀처럼 여겨서 그렇지. 네,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증여를 하더라도 내 상속재산을 합산을 안 시킨다. 아. 그런 관점에서 또 필요할 수 있겠다. 야, 이제 돈이 이제 막 섞이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개편안을 보고 저는 머리가 엄청 복잡해졌어요. 왜요?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사실 우리가 뭐 법적으로 결혼하는 가족도 가족이지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말 다양한 방법의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무료 이렇게 상속세 상담해주다 보면 정말 별게 다 튀어나와요. 정말 진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네.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당연히 이제 상속인 3명이니까 뭐 우리만 이제 상속받고 끝내자면서 이제 딱 했는데, 네. 사망신고하고 딱 봤더니 가족관계증명서를 뗐더니, 갑자기 양자가 둘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봤더니, 이 아버지랑 계속 연락했던 누님이 있었어요. 예. 누님의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그때 상황이 그래가지고, 이게 친양자로 이제 친자식으로 넣었던 거예요. 그 누나는 친누나고. 네. 근데 그 친누나는 이제 연락이 안 돼요. 아. 가족들이랑 연락도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두 넣으셨던 분은 외국에 계세요. 어렸을 때 외국에 간 것만 기억나요. 언제쯤이세요? 한 35년 됐나? 쌀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와, 이런 가족 형태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런 고민이 많이 있거든요. 이야, 진짜. 아니, 우리 이장원 세무사는 그냥 이거 주변에 그런 상담만 받아도 이미 좀 나이가 더 들어가겠어요. 왜냐면 경험치라는 게. 아무래도 좀 많이 하죠, 사실. 그죠. 일반적인 이제 이 상속세를 접하신 분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많이 경험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그리고 이게 메인입니다. 이제 상속인마다 자녀가 기존에는 5천만 원 공제였는데 예. 자녀마다 5억씩 해주겠다. 그럼 만약에 자녀가 둘이 있어요? 그러면 5억, 5억, 10억. 그렇죠. 10억 공제. 자녀가 4명이 있어요? 그러면. 그럼 5억에서 20억. 맞습니다. 만약에 자녀가 8명이 있어. 40억. 내가 돈이 있으면 그 정도까지는 세금을 안 낸다. 맞습니다. 오. 이게 이제 그나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응능 부담. 내가 받은 만큼 내는 게 맞지. 그렇지. 내가 받은 거에서 세금 내는 거니까. 물론 이제 자녀 한 분에게 40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래도 자기 공제는 5억밖에 안 되니까. 아, 한 사람당 5억.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상속 다툼도 적당히 막을 것 같은 거예요. 와. 우리 공제액수까지 나눠 가지자. 아하. 라고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네요. 자살이 좀 많은 분들은 공제 액수까지만 평균적으로 나눠 갖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속 다투지 말고 너 좀 힘든 거 알아. 더 가져가. 대신 우리 상속세 우선 줄여야 되잖아. 5억씩만 가져가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아, 그럼 그 왜 부인이나 또는 그 남편이 이제 더 오래 살아서 상속받는 경우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얼마까지 됩니까? 배우자 공제도 이번에 올려주기로 한 거예요. 결국 여당이랑 야당이 계속 얘기 나누는 게 일괄 공제도 올리고 배우자 상속 공제도 올리자. 그래서 배우자 상속 공제도 기존에 5억이었는데 예. 최소 아무것도 안 받아도 상관없이 10억까지 해주겠다. 아,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녀가 둘 있고 이제 만약에 뭐 부인이 있다 하면 기본적으로 20억까지는 상속을 해도 맞습니다. 한 푼도 안 낸다. 맞습니다. 이 배분만 잘하면 20억 원까지는 세금이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실 따지고 보면 자녀가 뭐 보통 하나나 둘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게 아니라 네. 요즘은 달라요. 요즘은 기본 3명입니다, 자녀가. 기본 3명이요? 네. 아니 요즘에 그렇게 안 되는데? 왜냐면 돌아가신 분 관점에 자녀를 봐야 되니까. 아, 돌아가신 어르신 입장에서 보면 맞습니다. 자녀가 4명, 5명도 있을 수 있고 뭐. 맞죠. 아, 7명, 8명 있어요. 3명입니까? 네, 기본 평균 3명이요. 이야. 제가 그분들의 합계 출산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들이 80대 이상이 막 55% 이러거든요. 예. 그분들의 1970년도부터 한 83년도까지 예. 그 합계 출산율 평균 내면 3.27명 정도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전 다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잘 상담을 하잖아요. 예. 2명은 없어요, 생각보다. 아, 그래요. 웬만하면 다 3명, 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이제 70대 후반, 80대 초반 이런 분들의 상담 내용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자녀는 그렇게 많다. 그렇죠. 그분의 자녀들은 이제 5, 60대다 보니까 예. 기본 선어십니다. 진짜. 이야,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유의미한 거죠. 굉장히 유의미한데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댓글에서는 난 지금 외동인데 무슨 말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물론 예. 이제 그 나이대에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만약에 나 외동인데라고 생각을 하시면 예. 그것도 한 12, 10년 되면 또 그것에 맞춰서 또 공제액수가 올라가거나 또 바뀌겠죠. 바뀌겠죠. 예. 지금 시점에서는 적합하다. 적합하다. 아,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그리고 인적 공제 최저한 10억 원 해주겠다. 이게 말 그대로 배우자 공제가 10억까지 되는데 예. 배우자를 3억만 줬어요. 예. 그 자녀가 7억을 가져가요. 예. 그럼 자녀는 7억이면 5억 빼면 2억에 대해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내야죠. 근데 아니 그러지 말고 배우자랑 자녀한테 가져간 거 우리 다 합쳐서 10억은 해줄게.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그럼 자녀 3억 빼주고 배우자 7억, 자녀한테 7억 같지만 5억에다가 플러스 2억. 왜냐면 10억이 남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자녀가 공제를 2억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10억까지는 그래도 영원. 해줄게. 예, 미니멈이 아주 높아져요. 근데 이게 지금 정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정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여야가 합의가 돼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 아니잖아, 아직. 맞습니다. 아직 합의가 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게 근데 과연 통과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무튼 금액 차이는 크게 납니다. 맞습니다. 이전과 이후가. 음. 야, 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또 말씀드릴 게 우선 비거주자. 제가 또 해외에서 예.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요. 해외에 계시다면. 예. 근데 한국에 재산이 있는 거예요. 어. 이거를 우리는 이제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한국의 비거주자.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세법에서 국적을 따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항구적 경제 활동을 어느 나라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세법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있으세요. 한국에 자산이 있는데 미국에서 평생 사셨어요. 최근에 한 것도 있었어요. 뉴저지에 계신 분. 예. 그분은 비거주자예요. 예. 그러면은 비거주자는 이제 공제액수가 좀 낮아요. 어떻게? 2억밖에 안 돼요. 토탈? 근데 이 공제도 배우자는 2억 원, 그 외 자녀들은 1억 원씩 해서 좀 높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예. 이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조세 회피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우선은 너 5억까지 우리 공제 받자 해서 이름만 좀 빌려줘. 이름만 빌려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위장 명의를 하는 거죠. 예, 예. 자녀들이 5억씩 공제를 받는다 그러면 예. 원래 이거 다 지금 셋째 혜택 다 줘야 되는데 우선 공제를 좀 봐서 세금을 좀 줄이자. 그러니까 15억 주는 게 아니라 5억, 5억, 5억씩 가져가고 추후에 다시 가져가. 라는 것도 제도적으로 맞겠다. 근데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5억을 자녀 3명에게 골고루 이제 주는 게 형식적인데 그거 알고 봤더니 다 뺏어서 다시 여기다 준다? 그게 됩니까? 그걸 이제 이 형태로 본대요. 주고 나서 상속일 이후에 5년 이내에 이 분에게 다시 증여를 해주면 비교 과세에서 세금 매기겠다. 그러니까 상속세가 그 당시에 냈었을 때 금액이 더 높으면 예. 증여세보다 더 높을 거잖아요. 예, 상속세. 예. 그러면 그 차액을 추징하겠다. 추징하겠다. 예. 하나의 이제 공제를 악용할 수 있으니까 룰을 어쩔 수 없이 정하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런 룰을 또 피해가서 뭔가 이 세금을 좀 회피하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형제가 3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골고루 5억, 5억, 5억씩 줬다 이거야. 근데 나중에 다시 이 돈을 쓱 걷어서 얘를 준다. 이게 안 줄 거지 안 줄지 않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생각보다 우애가 또 좋은 형제들은 그렇지. 그렇게 그래. 야, 우리 우선 세금은 좀 줄이고 이렇게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명의 잠깐 오케이.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